KDBS 이슈 톡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DBS 이슈 톡톡의 진행을 맡은 사회자 이동혁입니다. 2016년 3월 19일자에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요, 유일하게 위안부 문제를 다룬 교과서의 일본 내 비중이 0.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일본 중등 역사 교과서 가운데 유일하게 위안부 문제를 기술한 마나비샤 교과서가 단 0.5%의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일본 언론은 발표했습니다. 점유율은 0.5%, 그러니까 5,700부에 그쳤습니다만 새로 개설된 교과서 업계의 장벽이 높기도 하고요. 또 아베 정권 아래 우익적인 교과서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비교적 선전한 것이라는 평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차례 불합격 판정을 받는 우여곡절 끝에 위안부 내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고, 또 위안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아베 내각의 입장을 병기하고 나서야 가까스로 검정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어째서인지 이 범죄자에 대한 인권만큼은 아이러니하게도 소중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이 범죄자 인권에 관한 것인데, 과연 이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야 하는가, 혹은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만 하는가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홀의 작업실의 봄의 눈입니다. 또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었죠. 7살 원영이는 친부의 차가운 방관과 계모의 학대에 이기지 못하고 차디찬 겨울 화장실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이고 어른으로서 답답한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동보호기관의 증언을 들어보면 아이는 항상 굶주림에 배고파했습니다. 전쟁통도 아닌데 굶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계모는 성장기인 아이에게 밥도 주지 않았고 심지어는 락스를 뿌리며 학대를 해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두 사람은 추운 겨울날에 난방도 채 되지 않는 화장실에 원영이를 가두었고, 결국 원영이는 옷 하나 없이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하게도 원영이는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친부와 계모는 죄는 두려웠는지 아이를 몰래 산에 묻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면서 완전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더구나 아이가 집을 나갔다는 등의 거짓말까지 하면서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주었죠. 계모는 원영이가 죽을 거라곤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살인죄에 대해선 완강히 부정했죠. 현장 검증에서 시민들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아마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더라도 그런 감정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계란과 락스를 맞더라도 공포와 추위 그리고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아이의 고통에 비할 수 있을까요? 지난 2009년 7월 14일이었죠. 법무부가 마련한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또 범죄 예방을 위해
살인 및 아동 성폭력과 같은 극악범죄에 한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게 하였는데요. 일단 그 전제 조건은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증거관계가 명백해야만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7살 원영군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평택 아동살해 사건을 두고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얼굴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 하는 건데요. 최근 발생한 흉악 범죄의 경우에 범인의 얼굴을 공개한 경우도 있어서 더 의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이번 범죄자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75%로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과 또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바로 이 피해자의 얼굴을 지금껏 일관성 있게 공개하거나 비공개하였는가에 대한 생각인데요. 이 역사를 이제 간단히 따져보면 80년대까지만 해도 웬만한 사건이라면 범죄자 실명과 얼굴, 심지어는 집 주소까지 모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가 되면서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봐야 한다. 범죄자의 초상권도 보호돼야 한다는 무죄 추정 원칙의 부분이 강조되면서 범인에게 마스크를 씌우는 관행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2009년의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에 다시 여론이 반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듬해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다시 말해 특강법이 개정되면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는 이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이 항상 일관성 있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 개정 이후에 영등포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김수철의 경우에는 얼굴을 공개했고, 지난해 경기도 안산에서 인질 살해극을 벌인 김상훈도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인과 이 두 딸을 한꺼번에 죽인 서초구 세모녀 살해 사건, 그리고 소풍 가고 싶다던 의붓딸을 때려서 죽인 울산 사건 등에선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번 평택 사건 역시 비공개 결정이 난 거고요. 다음 2부에서는 이번 원영희 사건의 범죄자 얼굴을 비공개로 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특강법에 나온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가 잔인한 범행이고 중대한 피해인지는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공개냐, 이 비공개냐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과연 이러한 문제는 누가 결정하게 되는 것일까요? 일단 특강법상 경찰이나 검찰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평택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비공개를 판단했는데,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원영이 어머니 얼굴이 꼭 알려져야 하느냐 하는 건 따로 법에 규정돼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경찰 내부적인 지침이 있기는 한데 그대로 지켜지거나 하진 않고 국민적인 여론에 따라서 그 판단의 폭이 넓습니다. 또 사생활적인 권리가 강하다 싶으면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아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싶으면 공개를 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국민 여론이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유사범죄를 막는 효과를 기대할 것이냐, 아니면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인권 존중에 중심을 둘 것이냐에 따라서 이 공개와 비공개가 결정되는 셈인데, 이 실제 얼굴이 공개된 뒤에도 무죄로 드러난 경우도 있고, 또 얼굴을 공개하더라도 범죄를 막는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니라서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다른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요, 이 미국의 경우에는 범죄자를 공인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이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일부러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면 보도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영국 또한 이 범죄자 초상권에 대해서 특별히 보호하지 않는 입장이고, 일본의 경우에도 강력 범죄자의 심상을 대부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웨덴과 같이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엄격하게 비공개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원영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인 원영군 말고도 원영군의 누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범죄를 저지른 부모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경찰 측에서는 피해자인 원영이 누나의 인권을 고려했을 때 바로 이 계모와 친부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판단에 대해서는 법조계도 상당 부분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번 범죄자 얼굴 공개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비공개로 결정이 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측에서는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원영군의 사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또 사랑을 받아 마땅한 그 시기에 부모라는 사람들은 사랑 대신 학대를 해왔습니다. 비록 원영군의 누나를 고려해서 이번 사건은 얼굴을 비공개로 넘어가게 되었지만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마련된 특강법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체적인 관심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영군과 같은 수많은 아이들이 사지로 몰리기 전에 같은 이웃으로서 혹은 어른으로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KDBS 이슈 톡톡의 진행을 맡은 이동혁이었고요.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DBS 이슈 톡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동혁, 기술의 이혜지였습니다.